네,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정수입니다. 네, 오늘도 인생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상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해서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점이 이제 2025년을 맞이하는 네. 시기에 이제 방송이 보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그래서 각 띠별로, 태어난 띠별로 2025년 푸른 뱀의 해에는 네. 내 운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푸른 뱀의 해, 왜 푸른 뱀이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여기 이제 그 천간을 보시게 되면은 을목으로 돼 있어요. 네. 나무는 그 음양 오행으로 하면 동쪽을 표시하고 청색을 표시합니다. 아, 네. 그렇죠. 그 전에 그 선생님, 네. 푸른 뱀이라는 것은 저는 뱀은 네. 사화는 붉은색을 뜻하잖아요. 네. 뱀은 내년에 을사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푸른 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청색이기 때문에, 청색이기 때문에. 천간이 청색이고 사화가 뱀이기 때문에 네. 푸른 뱀의 해가 되는 거고, 아,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갑진년이라고 해가지고 네. 푸른 용의 해, 그렇죠. 청용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간을 보면 이제 음이고, 천간 을목은 음이 되고, 지지에 병화는 양이 됩니다. 아까 음과 양이 골고루 있는데, 자, 올해 갑진년 같은 건 양이지 않습니까? 네. 갑목도 양이고, 을목은 음이고, 음이죠. 네, 그러니까 화는 양이고, 그렇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목생화가 되는 걸로 본다 그러면은, 약간 더위가 좀 있지 않을까. 올해도 더위가 심했지만 네. 그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을목으로 봤을 때 천을 기인이 신과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월과 네. 자월이 되면은 약간 기후가 좀 덥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 2025년에는. 네. 그 다음에 또 공망이라는 부분이 돼 있는데, 인묘 공망, 2024년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인묘 공망이라는 시기가 우리한테는 있어요. 네. 60년 전에도 인묘공망이라는 시기가 있었고, 1964년부터 73년까지 인묘공망 시기가 있었는데, 인묘는 동쪽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네, 동쪽을 그렇죠.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동쪽에서 우리 영향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지 기억나실까요? 아, 동쪽이요? 1964년부터 네. 73년까지. 동쪽의 영향입니다. 동쪽의 영향. 네. 동해바다의 영향도 있고, 동쪽의 영향. 아.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네. 1964년에 우리나라가 그 베트남에 파병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처음부터는 뭐 비둘기 부대 해가지고 이제 의료, 수송, 공병 이런 식으로 이제 파병을 하고 1965년부터 본격적으로 명호부대 월남을 간다라는 노래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파병을 하고 그 다음에 동해 바다에서는 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라든지 그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푸에블로우 네. 미국 그 정부함이 북한으로 뭐 납북된다든지 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계를 더 60년 뒤로 가면은 1904년이 되겠죠? 네. 그때 되면 이제 러일 전쟁이 동해 바다에서 있었어요. 또한 동쪽 세력의 그 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네.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합병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망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 올해 들어와가지고 2024년에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네. 뭔가 또 시끄러울 일이 발생된 것처럼 보여지는 느낌. 네. 그 다음에 또 60년 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김정은은 우크라이나에 그 병력을 또 파병을 하고, 그래서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그러니까 역사는 순환되는가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런 아이러니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네,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리고 조선시대로 시계를 또 가면은 네. 그 시기에 보면 또 이렇게 영모? 네. 밀란? 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역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반복적인 되는 부분도 있고, 요 시기에 또 보면 또 이상하게 또 가뭄이 좀 심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역사,
공부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공부를 명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역사와 뭐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좀 관심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서부터도 가뭄이 굉장히 심해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그럴 수 예, 뱀, 뜨거운 그런 열기가 조금 강한 그런 운으로 가지 않나 있어요.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이제 순서를 보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요번 시간에는 자축인해서 네. 쥐띠와 소띠와 호랑이띠가 그 뱀의 해에 어떤 영향이 될지 네. 통상 그 연말이나 연초 되시면 그 다음에 토종비결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이게 문의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처럼 자신들의 띠별로 해당이 되는 뱀의 해에 내가 어떤 운이 있을까,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 하는 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쥐띠 해가 됩니다. 그 해당되는 그 연도는 이제 1924년 벌써 100세가 되시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36년, 36년생. 80세가 되고, 48년은 뭐 70세, 60년도는 이제 60년도. 환갑 지나가셨고, 2008년은 아직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네. 주로 이제 48년부터 96년 사이에 되시는 분들이 이제 본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천간을 그 물음표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밑에 월에 보면은 이제 천간이 변하는 것처럼, 네. 자는 그대로 있지만 위에 천간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다 연도별로 천간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띠르만 보면, 띠르만 봤을 때 내가 어떻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화의 입장에서, 뱀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준점이 화가 됩니다. 그렇죠. 화가 되고, 여기에 자는 수가 되니까, 네. 자, 이거는 이제 관운이 되는 거, 관이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취업을 준비하신다든지, 뭐 자리 이동을 하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이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마찬가지 수의 기준으로 화를 본다면 또 재성이 네, 되겠죠. 재성이죠. 재물은. 그래서 불과 물이 만나면 뭔가 좀 안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오해물을 본다면, 재물도 얻을 수 있고, 네. 관도 얻을 얻을 수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어떤 뭐 자리 이동이라든지, 뭐 시험이라든지, 또는 어디에 뭐 투자를 하는데 어떤 운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내가 뭐 기대를 해봐도, 네. 좋은데 기대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하고 뭔가 준비를 하셔서 얻을 거는 있는데, 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나하고 상극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뭔가 조심스럽게 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겠죠. 네, 그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4월과 5월. 그 다음에 천간의 도움을 받는다면 9월하고 10월이 네. 도움받는 시기가 되는 거고, 자, 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뱀띠 입장에서 자를 본다면, 네. 명예죠. 자, 그럼 이제 가을철이나 네. 이때 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운이 오지 않을까. 그건 명예적으로. 그냥 명예적으로. 그럼 통상적으로 이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명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공무원 쪽에 계신 분들이거나, 기업 같은 이제 성과, 네. 뭐 상반기에 어떤 성과, 전년도 성과를 평가해 보니까 이런 성과가 돼가지고 승진 발표 기업에서는 이사님 발표들이 통상 10월 달에 많이 하죠. 네. 10월 달에 많이 10월, 하고 11월 달 정도 네, 해서. 많이 하고 공무원들은 또 11월 달에 많이들 하죠. 네. 뭐 과장에서 국장으로 올라간다든지 국장에서 뭐 차관으로 올라간다든지 네. 뭐 이러한 식으로 승진 인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쥐띠 되시는 분들은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물론 내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쵸.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잘 하셔야지. 욕심내지 말고 잘 따라서 흐름에 맞춰가지고 아직 과도하게 욕심을 내신다면 좋은 일이 왔다가도 피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소띠가 됩니다. 소띠. 네, 소띠. 자, 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띠는 식상이 되는 거죠. 네. 자, 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띠는 식상인 것이고, 네. 그 다음에 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화는 네, 인성이 인성이죠.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되시는 분들은 화가 기업체라고 보면은 네.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뭔가 솔선수범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어떤 자격이라든가 인증, 뭐 특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네. 또 토의 입장에서 화는 네. 또 계약서가 될 수도 네, 있는 거죠. 문서. 문서. 네. 계약서를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증서를 받을 네. 수도 있는 도장. 거고, 인증을 받을 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어떤 연구 성과가 나타난다든가 네. 하는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 토는 진, 미, 술, 술, 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시기에 뭔가 성과가 날 수 있는 거고, 자, 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 2월 달하고 11월, 12월이 다 음력입니다. 네, 음력.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때의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토는 기본적으로 이제 변환기, 뭔가 그 새로운 거를 변화시켜주는 중재자적인 역할을 주로 많이 해주세요. 네네. 해주시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떤 변화를 준비하는 부분. 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토가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여름에서 그래서? 가을로 넘어갈 때 토가 있는 거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토가 있는 거고, 또 겨울에서 봄으로 올 때 네. 토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계절적인 변화에 순환되는 부분을 상당히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해당되는 연도는 이제 1925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뭐 25년생 분들은 이제 99세가 되시는 거고요. 네. 자, 현재 실장은 99년이 되는 거고, 이제 어린아이다 보니까 이 중간에 뭐 49년생이라든지 97년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이득을 얻어내고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면은 그로 인한 성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호랑이띠가 되는데요. 호랑이띠. 호랑이 떼고, 호랑이도 마찬가지 양이 되는 거죠. 네네. 또 양과 양이 만나는 시기다 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더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자, 인묘공방인데 호랑이띠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뭔가 좀 허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뭔가 좀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은 인성이라든가 문서 계약서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하실 때 1, 2월 달에 굳이 하셔야겠다면 하셔야 되는데, 계약을 하신다 그러면 살짝 1, 2월 달 부분은 좀 피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근데 공방이라는 부분. 공방이라서? 공방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방은 비어있다. 비어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네. 허전하다.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 계약이 될 수가 있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계약금은 들어왔는데, 매매 네. 계약 했는데, 네. 계약금은 들어왔는데 잔금이 안 들어와. 아,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계약을 했는데, 네. 뭔가 자금 사항이 잘 안 돼가지고, 잔금 치르지 못해서 어떤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시기에는 좀 피해서 준비를 차분하게 해서 차라리 화의 시기에 네.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봄철에. 아, 봄에. 네. 아. 하신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여름에 이제 하신다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망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해바다에서 여러 가지 동쪽의 세력으로 여러 가지 갔지만, 아무튼 뭐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이 네. 기침하면 우리는 알아듣는다. 네. 그런 얘기하면 이제 내년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적어도 그 영향이 3월 달, 5월 달에 그 일이 발생을 하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1차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누가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코털 달리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잘 되고 있는 거
괜히 해방 놓고. 아,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때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어, 그런 분들은 참모를 안 쓰겠다. 아,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반대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 지금은 이제 뭐 1월 달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시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은 참모진 뭐 정책을 꾸릴 때니까 대통령 취임식 끝나고 나면 어떤 변화 사항을 본다면 호랑이띠 되시는 분들은 잘 보고 있다가 여름 쪽에 그 사업을 맞춰서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호랑이띠인 분 네, 호랑이띠이신 경우에는 분들은 이제 그래서 1, 2월 달을 좀 피해라. 피하고 네, 공망이니까. 네. 네,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망의 뜻이 공치고 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방이라는 부분이 열심히 했는데 네. 결과가 보니까 뭐 이익이 없어 손해봤어 그런 것들 이제 공방이라는 부분에 우리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6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베트남전 참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제 개발도 하게 된 이익이 있지만 네. 어르신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네네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살아난 부분도, 경제가 발전된 부분도 있지만, 또 아들을 또 잃으신 부모님들도 한데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조심하자라는 게 명리학의 기본적인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전적으로 저희가 조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네. 또 저희가 이렇게 풀어보는 거니까요. 네. 네.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해서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완벽이라는 건 없지만 네. 그래도 실수하는 부분을 성급하게 해서 실수하는 부분은 피해가자 네.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개 맞아요. 칠 때 우산 쓰고 나가면 됩니까? 안 되니까? 안 되죠. 번개 칠 때 우산 쓰고 나가면 네, 번개 맞습니다. 바로 맞는다. 비 올 때는 우산을 써야 됩니다. 네. 비 올 때는. 그러니까 그쵸. 비가 온다고 하는데 굳이 비가 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비 맞으러 나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잠시 이제 좀 피해 있어야죠. 네, 피해 있고 네, 그런 부분을 지켜보자 하는 부분인 거고요. 네. 자, 우리 첨성대입니다. 첨성대가 언제 만들어졌죠?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선덕여왕이 신라 신라 때. 신라 네. 선덕여왕 때 이 첨성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명리학은 네. 첨성대보다 그 천년 앞에서 네. 학문적으로 연구가 됐고 그 공자 맹자 하는 네. 그 공자 선생님께서 이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BC 500년, 네. 기원전 500년대에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천문대에는 그 음양오행을 기록을 하고 기록적으로 역사를 정리해 온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부 잘못된 신앙심을 가신 분들은 미신이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런데 저는 네. 그 종교 전쟁 있잖아요. 네네네. 유럽하고 아랍하고 종교 전쟁을 네. 했는데 그때가 이제 BC 한 800에서 900년 사이에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했는데 명리학은 종교가 아니라 학문입니다. 그렇죠. 학문이죠. 학문이기 네. 때문에 절대 그 미신이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통계학에 의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절대 종교적인 부분으로 오해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네네. 그리고 네. 저희 그 상담하다 보면은 성당 다니시는 분, 교회 다니시는 분 많이 오십니다. 맞아요. 네. 요즘, 교회 다니는데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보시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첨성대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 옛날에 수학여행 갔을 때 여기서 이 앞에서 사진 찍었을 때 그때가 옛날에는 여기 다 생각이 올라갔어요. 나요. 올라가서 사진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네. 요 근처에서 다들 이렇게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다 쳐져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예. 국보로 이제 첨성대가 보호되고 있고 네. 동양권에서는 최초의 천문대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때 기억이 참 새록새록 나네요. 네. 선성대 하니까. 내년에 그런 기후는 이제 호랑이 띠하고 토끼띠가 1, 2월 달에 조금 피하고, 예. 그리고 이제 공망이니까 그때 되도록이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 참, 그게 이렇게 피해가는 것도 우리가 알고 피해가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2025년에는, 네, 청세계뱀. 예, 푸른 뱀의 푸른 뱀의 네. 해가 되기 실제 때문에. 자연에 푸른 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셨어요? 못 보셨죠? 못 봤습니다. 예. 아니야. 저 사진으로만 본 것 같아요. 네. 푸른색의 뱀. 예. 네. 뭐 통상 우리가 보면 백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백사, 뭐 붉은 뱀, 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푸른 뱀의 해이다 보니 색깔이 푸른색의 그런 뱀의 해가 되기 때문에요. 네. 내년에 그런 기운은 좀 저희가 알고 가고 좀 조심해야 할 건 조심하면서 이렇게 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 선생님, 띠가, 저는 이제 여기 네. 토끼띠입니다. 네. 그럼 내년에 그 1년도 조심하셔야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요. 그러네. 선생님한테 그게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쵸? 네. 선생님도 다 해당이 될 거면 나중에 가서 설명드리면 저는 띠가, 저기 토끼띠가 아니라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아직은, 이렇게 딱 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띠로서 보면은, 쥐띠, 그리고 소띠, 또 호랑이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띠에 대해서 다음 알아볼까요? 시간에는 토끼띠, 용띠, 네. 뱀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2025년에 내년에 어떤 태어난 띠로 보는 운세 그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그 유튜브에 보시면 유림방송,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